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경기 침체에도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가 2개월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미 중앙은행이 이달 0.75%포인트 금리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기준금리가 2.25에서 2.5%대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연준은 3월 0%대였던 기준금리를 0.25%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 이달까지 4번의 금리 인상안을 발표하며 1994년 이후 최대 단일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에 이어 9월경 평년과 다른 수준의 인상이 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 들어오는 통계에 주목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경기가 후퇴하고 있냐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는 사실이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며 28일 발표된 경제 성장률 데이터를 줄잡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8일 미국이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0.9%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7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하이랜드팍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살인을 포함한 117개의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이우드 출신 21세 남성 로버트 크리모 3세는 지난 4일 독립기념일 축하 퍼레이드가 한창이던 하이랜드팍 시가지에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자행했습니다. 이날 총기 난사 피해자는 총에 맞아 하반신 마비가 된 8세 어린이부터 80대 노인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는 기소장에 사망한 피해자 1명당 3건의 1급 살해죄, 각각 48건의 살인미수 및 가중폭행죄 등 총 117건의 공소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참사 직후 수시간 수색 끝에 경찰에 체포된 크리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크리모가 시가 행진이 열리던 장소 근방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발포한 뒤 인파에 숨어 현장을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본인 어머니 차를 빌린 후 위스콘신주 메디슨에 있는 또 다른 축제 현장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를 계획하던 중 일리노이주로 돌아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당국은 그가 총격을 행한 옥상에서 80개 이상의 탄피가 발견되었으며 근방에서 범죄에 사용된 총기가 수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레이크 카운티 범죄수사과 대변인 크리스 코벨리는 이달 초 용의자는 일리노이주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반자동 총기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번 참사를 수주 동안 계획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크리모의 정확한 범죄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 당국은 크리모가 숫자 4와 7에 대한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반대는 독립기념일 날짜와 같은 7과 4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독립기념일 사건 이전 특별한 범죄 경력이나 정신질환 관련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크리모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크리모는 오는 3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27일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소유 예산 경비를 도출하는 데는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숭이 두창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들을 다루는 메모들에 근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경비가 소요된다는 보도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원숭이 두창을 국제보건 비상사태로 규정한 후 바로 나온 터라 세간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존에는 원숭이 두창의 발병이 보고되지 않았던 약 75개 국가들이 감염자가 새로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확진자 수는 약 18,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미국 내 확진자 수는 3,500여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로서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고충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는 등 긴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찾고 배달비가 드는 우버이츠와 같은 배달 앱 이용을 자제해 생활비를 줄이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중 재고 2월, 판매 기한 임박한 것들의 판매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생필품 중심으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로서리를 찾는 소비자들은 원래 브랜드보다 가격이 저렴한 매장 자체 PB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얼스토어보다 알디나 트레이더조 등의 매장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또 가격대가 높은 육류나 해산물 등은 덜 구매하는 추세라고 그로서리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파크리지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니 장 보러 가기가 무섭다며 되도록이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육류들을 찾는다고 귀뜸했습니다. 전미소매연맹은 설문조사를 통해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더 저렴한 대체품을 찾는 경향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개발 상품 브랜드의 경우 기존 유명 브랜드와 원료나 재료는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가격 면에서 기존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는 매우 저렴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카고 로프 중심지에 위치한 제2주청사 제임스 톰슨 센터가 구글의 지역 본사로 탈바꿈합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27일 구글이 1억 500만 달러의 청사 건물을 사들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1985년 톰슨 센터 개관 이래 3억 2천만 달러에 이르는 유지 비용 및 그로 인해 연기된 유지 보수 일정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구글이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톰슨 센터는 철거를 포함한 최악의 수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올 초 톰슨 센터를 개발사 프라임그룹에 7천억 달러에 매각하는 안을 발표하며 주정부가 건물의 일부 부지를 사무용으로 유지하고 건물 개보수에 1억 5천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구글 매입안에 따르면 구글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게 돼 주정부 사무실 이주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톰슨 센터가 매각되면 BMO 해리스 은행 본사가 위치했던 라셀길의 건물을 사들여 현재 이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1,800명의 직원들을 이주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약 7,5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톰슨 센터 매각 소식 이전 이미 2천여 명의 주정부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을 이전했으며 이에 약 7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가 다가오는 새 학기에 앞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공립학교 이사장 페드로 마티네즈는 2022-2023학년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감염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난 학년도 말에 시카고 학군이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마티네스 이사장은 덧붙였습니다. 매주 실시되는 교내 코로나19 검진 및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검사도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학군이 과학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최대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시카고 교육이사회 회의에서 내려진 마스크 착용 권고 결정은 최근 시카고 지역을 비롯한 미국 전역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카고 공중보건청은 시민들이 백신을 제때 접종받고 불특정 다수와 함께하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등의 감염병 확산 방지 지침을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1만 4,116명, 신규 사망자 수는 397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585명, 신규 사망자 수는 9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